유난히 나 홀로 질주를 계속 해나가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2차 전지고요. 둘째가 이렇게까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는 많이 안 오른 상황이거든요. 수빈쌤, 올해도 벚꽃이 이쁘던데 벚꽃 보고 오셨어요? 저번 주말에 오순이랑 같이 벚꽃 보고 오긴 했는데 이번 주말에도 가려고 하니까 속이 완전 뒤집어져서 이번에는 아쉽게도 집에서 약 먹고 자기만 했네요. 지금도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왕 카메라 앞에 섰으니까 최대한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최근에 미중 갈등과 달러 매수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올랐는데 주식시장이 또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 큐피디님이 엄청 맥점을 집어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환율인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오늘 갑자기 또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가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건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수입으로 내보내는 돈이 더 많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6개월 연속 수출 지표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제 흐름에 따른 우려감으로 아무래도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도 투심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이에 따른 환율 상승했던 요인이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에 대한 감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원유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유의 가격을 높이겠다는 정책으로 실제로 최근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촉발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냐? 원화 대비 달러의 강세 흐름이 유지되며 환율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환율이 또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단기 매도로 인해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만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타이밍 쉬면서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그러면서 다음에 또 찾아올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뜩이나 최근 제가 삼성의 300조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난달에 수출 감소가 크게 나왔는데 그 영향이 반도체 한파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오기 어렵다 보니 재고는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그런 상황에 또 업체들은 워낙 공급을 과잉으로 늘려놨다 보니까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실제 디램 고정 가격이 지난해 1, 4월 평균 3.41달러에서 올해 1분기 1.81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 역시 적자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이때에 맞춰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샀던 사람들이 막상 까봤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았어?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다시금 팔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기대감 꿈만 먹고 자라났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났던 것들은 좀 챙기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 차라리 좀 더 주목하는 게 안정적인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만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공격을
한 타이밍 좀 쉬어갈 때가 된 것 같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렇게 스툴이 계속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나 홀로 질주를 계속 해나가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2차 전지고요. 둘째가 자동차예요. 2차 전지는 여러분들 워낙 많이 주목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할게요.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무려 64%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거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쓴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에 대한 흐름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는 많이 안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자동차가 왜 이렇게까지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그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반도체가 부족했어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점차 반도체 공급망 완화로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를 마음껏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환경이 깔렸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워낙 많아지면서 전기차가 아무래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는 판매 단가가 높았기에 전기차의 흥행 요인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영향을 받았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기에 맞춰서 자동차 업계들이 또 새로운 신차 출시를 내세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구매 욕구를 부각시켜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싶다면 이 자동차 쪽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같은 기업을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자동차를 볼 거라면 차라리 전장 부품 쪽을 보는 게 맞겠다 싶어요. 사실 제가 올해 2월에 이 전장 관련해서도 한 차례 강의를 해드렸죠. 그때 투자 포인트 여전히 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그때 알려드렸던 종목 탑5 중에 몇몇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그때 대비 5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아직 그때 비해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장 부품 쪽은 제가 우리 멤버십 강의에서도 앞으로 필연적으로 커질 산업이며 올해에는 분명히 주목해봐야 할 산업이다라고도 강의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요인들 몇 개만 좀 알려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장 부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2차 전지가 강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비슷해요. 바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모멘텀을 띈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전동화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는 전장 부품 역시도 성장 모멘텀을 띌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그러한 자동차가 점차 커넥티드화, 자율주행화 되고 있다는 게 또 큰 이유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에 대한 요인들도 계속 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각국 정부의 강화된 친환경 저탄소 정책에 따른 연비 규제와 그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에 대한 요인으로서 지금 자동차 전장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원자재 비용에서 84% 비중을 차지했던 기계 부품 이게 25년 기준 내연기관 차의 전동화로 65%까지 비중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동일한 기간 내 전장 부품은 기존 16%에서 35%까지 무려 2배로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간 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장 부품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장 부품을 만드는 기술적인 장벽은 사실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은 맞지만 이 시장에 경쟁하고 있는 업체는 너무나 많고 우리가 봐야 할 부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특정 기업을 뽑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방향에서 주목해볼 만한 전장 부품은 어느 분야인가를 놓고 보니까 크게 3-4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동차가 점점 전기차, 전동화가 되어 가는데 이때 또 가장 풀어야 할 숙제를 해결해 줄 만한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는 거죠. 바로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인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부품, 특히 전기차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배터리, 플랫폼,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성능 향상이 중요한데 그에 따라 경량화, 집적화 이 2가지에 대한 부분이 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즉, 뭘 말하고 싶냐? 전장 부품 중에서도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면서 전기차의 경량화, 무게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부품을 우리가 주목해보자라는 겁니다. 왜? 이쪽에서 계속 기술 개발이 나오고 있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 격차가 벌어질 것이며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든 업체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채택될 확률도 높겠지만 그만큼 더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비용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출 수 있을 만한 부품이 크게 3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FPCB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방열 시트,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와이어링 하네스에 FPCB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실제 이 FPCB로 대체하게 될 경우 무게가 20% 경량화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주행거리는 0.2%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FPCB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진 않은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는 삼성전기와 BH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전력반도체입니다. 전력반도체는 기기 내에서 전력을 일정하게 제어하거나 변환 또는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전기차 내의 핵심 장치인 인버터 및 전기차 고속 충전기에 사용이 되면서 특히 SiC 전력반도체는 전력 효율을 최대 10%까지 높이면서 전력 변환 장치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업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쪽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X세미콘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핵심 부품 3번째는 MLCC인데요. 제한적인 PCB 기판 위에 정전 용량 증가를 위해 MLCC의 고용량 소형화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에 들어간 MLCC를 계속 개발하고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 그 다음 사막 콘덴서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기존 매출처가 많이 해당되는 곳이 스마트폰 향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 스마트폰 지금 시장이 많이 죽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바닥권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전장 관련주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 비중이 낮아지면서 전장 또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고객사도 점차 다방면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을 장기적인 흐름으로 주목해보면서 투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업 대표적인 2개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와 MC넥스가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전장 및 AI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MC넥스는 자율주행 적용으로 인해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기업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고요.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어디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 제가 앞전 전장 관련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전장 사업을 봐야 하는 요인 중에 또 큰 요인이 삼성과 LG가 이 분야에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내고 있고 이 분야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죠. 근데 현재로서는 삼성보다는 LG 쪽에서 이 전장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LG그룹 전자 계열 3사 전장 수주 잔고만 무려 100조가 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출로 직결될 거고 그만큼 주가 상승 흐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겠고요. 그 중에도 LG 마그나가 설립 2년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인데요. LG 마그나는 작년에만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 속에 하반기 멕시코 공장까지 가동하면서 성장의 날개를 달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G 쪽에 그럼 전장 부품 관련해서 관련도가 높은 기업은 또 누구 있는가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현우산업 같은 기업도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으로 많이 죽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수출에 있어서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전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초보일수록 뭐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보냐면 결국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그 실적 결국 숫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만큼 투자에 있어서 정직한 지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나마 수익을 목표로 나아갈 거라면은 무엇보다도 이 숫자에 집중하면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제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음에 전장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오늘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참! 멤버십 부자행복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카톡방 4월 카톡방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카톡방 입장을 안 하신 부자행복이 분들은 부자TV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카테고리란 해당 멤버십 카톡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데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아쉽겠죠. 꼭 가입하신 만큼 해당 서비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건강 회복과 함께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